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그 스펙 문서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인데요. 속도계하고 다음에 동일한 센서를 이용합니다. LSM9DS0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도계, 다음에 자력계를 또 설정을 해보고 마찬가지 동일한 스펙 문서를 가지고 설정을 해보고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쭉 보시면 이것도 이제 스펙 문서를 전부 다 이게 꽤 많은 스펙 문서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내려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기요. 여기서 Who am I? 그 식별자죠. 그래서 주소, 어드레스 주소가 0F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는 게 좋겠죠. 네, 계산기를 꺼내 놓고요. 체크를 해 가면서 메모장을 꺼내서 체크를 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체크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스펙 문서 한쪽에 놔두고 한쪽에 코딩 편집 툴 놔두고 스펙 문서 보면서 바로바로 찾아가면서 코딩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강의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서머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o am I 해주고요. 자, 뒤에 보시면 X하고 M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G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스코프를 뜻하고요. 그래서 Who am I G 이거는 자이로스코프의 식별자 그 어드레스 주소고요. 자, 지금 하는 건 XM이죠. X는 참고적으로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X는 어떤 걸 나타낸다? 가속계를 나타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쭉 써보면 자, 요거 G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이로스코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은 뭐를 나타내냐면 자력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XM도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XM도 있습니다. XM은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속계와 자력계를 같이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XM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식별자, 어드레스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0F죠. 그래서 16진수 0F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0F를 이제 찾아보면 16진수에서 0F. 자, 10진수로는 1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인데 바이너리 코드 볼게요. 맨 앞자리가 읽고 쓰고 읽는 기능 1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을 주면 어떻게 8F 143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진수를 결과적으로 8 16진수로 8F라고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143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밸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밸류는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나와 있죠. 1, 0, 0, 1, 0, 0, 1 그러면 73입니다. 그래서 73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로 우리가 통신을 시도해서 거기서 리턴되는 값이 우리 쪽으로 다시 읽히는 값이 73이 들어오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알아봤던 자이로스코프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굉장히 설정하는 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살펴보기엔 좀 무리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ut XLM 그래서 자력계 X축 마그네틱 데이터 읽는 방법이죠. 자력계 읽는 방법이 X축, Y축,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Z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읽어야 되니까 자력계를 읽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식별자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름을 자력계 읽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out x l m 로우가 있고 전기 신호가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기 때문에 로우 하이 다 적어주고요. 자,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08 하나는 09죠. 자, 요거 16진수인데요. 16진수인데 08 입력해 놓고 나서 10진수로 보면 8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앞에 읽기니까 리드니까 앞에 있는 커맨드 1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다음에 멀티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 읽고 나면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멀티로 읽는 방법 그래서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C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C8로 되고요. 이거를 10진수로 보면 200입니다. 200. 예. 자, 이렇게 해서 X가 나왔는데 Y도 뭐 대동소이하겠죠. Y는 0A네요. 여기다가 Y, Z, Z 입력해보고 0A, 0B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A, 16진수 0A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기 멀티플 그럼 C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CA. 자, 10진수로는 20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보면 0C죠. 바로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암산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계산기 이용해 정확하게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C니까 0C 예, CC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CC가 나오겠고 204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력계 읽기 값을 이렇게 주면 자력계에서 값이 올라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가보면 자, 컨트롤 1번 컨트롤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가속도계가 값을 읽어 드릴 때 샘플링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당 100번을 읽어보기 위해서 시도 샘플링 하기 위해서 0110을 쓰기로 합니다. 자, 0110을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면이 두 개로 보여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입니다. AODR3 0110입니다. 그리고 뒤에 X축, Y축, Z축 다 값을 읽어드려야겠죠. 그래서 111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로 보면 0110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개가 X축, Y축, Z축 다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할까요? 가속계 샘플링이라고 할까요? 샘플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CTRL 컨트롤 1번 XM
대문자로 써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주소는 20입니다. 16진수 20이요. 그리고 그 값은 방금 우리가 알아봤듯이 설정한 값이 10진수로 103이 나옵니다. 그래서 값은 밸류는 103이 돼야 되고요. 자, 20을 갖다가 10진수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10진수로 바꾸면 32입니다. 그래서 3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읽을 때, 가속도계 데이터 읽을 때 샘플링 하는 거 초당 100번을 실행하는 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지스터 컨트롤 제어를 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민감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어 볼게요. 가속도계 범위 선택 민감도라고 예민도? 민감도? 자, 그 다음에 이름은 2번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자, 16진수로 보면 21입니다. 그래서 21은 10진수로 33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이겠고요. 값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값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요번에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01이죠. 그래서 AFS 2번, 1번, 0번이 001입니다. 그래서 AFS 2번, 1번, 0이 001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가서 하나, 둘, 001 이렇게 설정을 하면 10진수로 값이 8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설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자력계 데이터를 몇 번을 읽을 것인지 선택을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데이터 시트를 스펙 시트를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시트를 처음 접할 때는 어떤 전자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 읽듯이 꼼꼼하게 하나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자주 접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떠한 설정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설정한 레지스터 값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렸다 하더라도 한 번에 사람이 기대한 만큼의 수치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치를 또 조정해보고 그리고 실수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십일, 몇 달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번에 다섯 번째 설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해상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력계가 읽을 때 그 해상도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몇 번 샘플링 몇 번 읽어낼지 초당 몇 번 읽어낼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번 1초에 초당 50번을 시도를 해서 데이터를 읽는 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속계 자력계죠. 자력계 샘플링 설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컨트롤 지금 5번이죠. 그래서 5번을 설정을 하고요. 자, 주소가 나오는데 24네요. 그러면 24 10진수로 보면 36입니다.
그래서 16진수 24, 10진수로 36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당 50번을 시도를 하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값을 찾아가서 100, 바이너리 코드 가서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00 그대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진수로 16이 나오죠. 그러면 16을 저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자력계의 민감도, 아까 속도계의 민감도 있었죠. 자력계의 민감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6번이라고 하겠고요. 자, 얘 주소가 25입니다. 25니까 10진수로는 37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초당 4번을 한다고 설정을 하면 01이죠. MFS1과 0이 01입니다. 그래서 1과 0 여기를 01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바이너리 가서 다시 한번 보면 01이죠. 01, 01로 설정을 하면 32가 나올 수 있습니다. 32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의 민감도를 갖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7번이 나오는데요. 7번은 어떤 거에 관한 내용이냐면 센서 모드를 선택하는 그 센서가 읽어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설정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소가 일단 26입니다. 그래서 26, 10진수로는 38이죠. 그래서 38, 그 다음에 26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방식을 보면 여기 보면 컨티뉴어스, 컨비니언스가 있고 싱글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지속적으로 요거는 한 번만 반응을 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고요.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값을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빵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이 MD1, MD1 여기 다 0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모든 레지스터 값이 다 0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속계, 아까 위에서 우리가 자력계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속계 읽기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그대로 복사해서 가속계 읽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요. 자, 주소를 보니까 28입니다. 그래서 16진수 28 이렇게 해주고요.
바이너리 가서 읽기하고 멀티플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로는 232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X축, Y축은 2A, 2B네요. 왜 이렇게 됐죠? 0, 0, 0죠. 2A, 2B, 2B. 자, 16진수로 2A. 그 다음에 바이너리 가서 읽기 멀티플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2A가 되겠고요. 10진수로는 234가 나옵니다. 다음에 Z축은 EC, ED죠. EC, ED. ED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EC 바이너리 가서 읽기 멀티플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면 EC가 나옵니다. 그래서 EC가 되겠고요. 10진수로는 236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0, 0.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속계 읽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식별자 이제 주소죠. 그 가속계와 자력계를 사용하기 위한 통신을 하기 위한 주소라고 볼 수 있고요. 73이 나오면 통신을 시도해서 73이 얻어지면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소는 10진수로 143입니다. 자, 요거 근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이로스코프 할 때도 212였던가요? 값이 리턴된 값이 212였던 거 그런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스펙 문서에 있는 값하고 실제로 코딩을 해서 오딘보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값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외 처리를 할 때, 예외 처리가 아니라 조건을 걸 때 뭐가 아니면 255가 아니면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어떻게 255이면 255이면 NG로 처리를 했었죠. 동일합니다. 그 가속계와 자력계도 255가 나오면 NG고요. 통신이 안 되는 거고 255가 나오면 OK로 통신이 되고 있다고 설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레지스터 1번, 컨트롤 1번, 2번, 5번, 6번, 7번을 통해서 가속계에 대한 샘플링을 설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민감도도 설정해줬고, 자력계 샘플링 민감도도 설정을 해줬고, 자력계의 모드 방식, 계속해서 읽는 방식,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방식으로 읽는 방식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할 거고요. 이거를 좀 써보면 이게 스텝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스텝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읽기 부분, 요 부분이 이걸 좀 옮길까요? 네, 이렇게 요 읽는 부분이 스텝 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통신이 먼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에 설정, 통신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각각의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실제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 센서에 있는 값을, 센싱하고 있는 값을 실제로 읽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코드로 와서 네. 자,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embed library include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 방금 요 전에 했던 그 자이로스코프하고 소스 코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열어보면 실제로 자이로
자, 화면에서 왼쪽이 지금 그 가속계와 자력계에 대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요 예제 방금 전에 했던 자이로스코프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처럼 똑같이 지금 SPI 핀 설정하고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기본 설정 해주고요. 프리퀀시라든가 포맷 해주고 다음에 여기서 통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통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똑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종 설정을 해주고요. 설정을 해주고 while문을 통해서 각종 설정을 여기서 다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while문을 통해서 계속 읽어오는 것을 합니다. 근데 두 개를 읽어야 되겠죠. 가속계에서 읽어야 되고 어디 저기 자력계에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printf로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while문 조금 잠시 쉬었다가 while문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소스를 지난 그 자이로스코프 할 때 소스와 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이로스코프를 무리 없이 하셨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설정 값들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SPI로 핀을 우리는 11번, 12번, 디지털 13번을 쓸 겁니다. 그래서 모시, 미소,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어떤 거냐면 시스템 클락을 시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클락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아웃으로 해서 요게 이제 오늘 사용할 가속계와 자력계 핀이에요. 디지털 6번 핀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썼던 자이로스코프 핀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 얘는 통신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나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LED, 그린 LED, 블루 LED, 레드 LED 설정을 하나씩 해줬고요. 자, 메인 함수 들어갑니다. 메인 함수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그 디지털 6번이죠. 디지털 6번에 통신을 일단 끊었습니다. 1이면 통신을 끊는 거고요. 0이면 통신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ED도 다 껐습니다. 다 끈 상태고요. 다음에 SPI 설정을 하는데 8비트씩 우린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방식은 0번째.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번 방식, 1번 방식, 2번 방식, 3번 방식.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해주는데 0번 방식을 우리는 쓰기 위해서 이렇게 0으로 포맷을 설정을 합니다. 자, 프리퀀시는 이렇게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8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로스코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5번 핀을 일단 껐어요.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꺼야 되겠죠. 완벽하게 끄고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가속계 핀을 갖다가 이제 그 스타트 통신을 시도합니다. 시도한 다음에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아주 잠깐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예제 때 살펴봤듯이 라이트 함수 가지고 실제로 라이트 리드 읽고 쓰기를 다 같이 하죠. 그래서 143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사용하려는 주소값입니다. 143번에 통신을 주소값을 넣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0을 넣으면 이거는 어떻게 리드가 되는 거죠. 얘는 레지스터 어드레스고요. 다음에 실제로 0을 넣어서 그 주소에서 값을 리드해 봅니다. 자, 값이 여기에 담길 텐데요. 이 값이 스펙 문서에는 아까 보셨듯이 73이면 정상이에요. 73이면 오케이,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값이 정상일 때 뭐 190 몇이 나올 때도 있고 30 몇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값이 좀 떨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통신이 안 될 때 있죠. 페일될 때는 255로 값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건을 갖다가 통신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자이로스코프 할 때와 똑같이 그 반환된 값이 255만 아니면 그냥 통신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통신이 된다고 그 LED, 초록색 LED 켜주고요. 나머지는 다 소등을 하는 설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F로 해서 실제로 그 전달받은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55면 어떻게 돼요? 페일된 거죠. 페일됐다고 하고 빨간색 불
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을 한 거예요. 주소, 어드레스 주소로 가서 실제로 값이 나와서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 다음에 이제 통신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을 끊는 1을 넣어서 통신을 끊어주고요. 잠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 2로 넘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 스텝 2. 가속계 샘플링 설정, 가속계 범위 설정, 샘플링, 자력계 설정, 이런 거 설정을 하는데 통신을 시도하고 끄고 시도하고 끄고 시도하고 끄고 하면서 계속 설정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32 가속계에 대한 샘플링 설정을 한 주소죠. 32 주소로 가서 103 우리가 말한 대로 103으로 설정해 줍니다. 아까 스펙 문서에서 103이 초당 100회를 샘플링하는 설정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주로 스펙 문서를 이렇게 옆에 두고 이 스펙 문서를 보면서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곤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그 계산기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강의니까 이렇게 미리 일단 이렇게 썸머리를 좀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감도 통신 끊고요. 통신 다시 시작한 다음에 민감도도 설정해 주는데 주소가 33이었죠. 그래서 33에 설정 값은 8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통신 시작하고 또 끊고 그래서 샘플링 자력계 요번엔 샘플링 50 초당 5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주소는 36이고요. 초당 50으로 16으로 설정을 해주기로 합니다. 자, 자력계 범위인데요. 자력계 범위 마찬가지로 주소 그다음에 밸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설정하는 거는 설정 통신 시키고 끊고 시키고 끊고 시키고 끊고 하면서 각각의 주소에 맞게 각각의 설정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센싱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컨티뉴 방식으로 센싱을 하기 위해서 센서 모드 방식 주소가 38이었죠. 38로 설정해주고 0을 넣어주어서 계속해서 센싱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좀 길지만 한 번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while문 반복문이 돌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 가속계의 값을 읽을 거고 자력계의 값을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속계의 값을 읽어 보는데요. 통신을 일단 시도해야 되겠죠. 통신 시도하고 여기 보면 232가 나오네요. X축의 값을 읽을 때 주소가 232였습니다. 그래서 232를 읽겠다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값을 읽어온 값을 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16비트, 8비트씩 두 개 16비트로 값을 우리는 멀티플로 읽어오기 때문에 읽어온 값을 두 개 읽어오고요. 그 두 개를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합친 값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담고요. 자이로 스코프 할 때도 이런 방식을 택했죠. 자, 그래서 X축에 대한 값을 읽어오는 코드고요. 통신도 끊고요. Y축도 또 읽어야 되겠죠. Y축은 234였습니다. 그래서 234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리턴되는 값을 두 개를 Shift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합칩니다. 자,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Z축은 236이었고요. 236에 대해서 그 어딨죠? 예, 두 개를 값을 받아와서 Shift 연산자로 동일하게 값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력계도 똑같아요. 자력계도 200, 202, 204, 200, 202, 204 어떤 거예요? 각각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자력 3D 이게 그 자력계이기 때문에 자력계뿐만 아니라 가속계도 그렇고 그 자이로스코프도 마찬가지로 다 3D 그 방식이죠. 이게 아까 여기 스펙 문서 보면 첫 페이지 아마 나올 거예요. 예, 3D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X축, Y축, Z축의 값을 다 읽어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다 읽었어요. 값을 읽어서 각각의 값을 다 이렇게 하나로 예, 모든 all axis 값을 모두 하나로 다 이렇게 합쳐 놨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합쳐 놓은 걸 갖다가 어디 프린트F로
각각 다 이렇게 출력을 6개의 값이겠죠. 6개의 값을 다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지난번에 했던 요 전에 했던 자이로스콥 예제와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코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에서 카피한 다음에 통신 시도하고 주소 찾아가서 값 정해주고, 그죠? 통신 시도하고 주소 찾아가서 값 읽어오고,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 데이터 시트, 스펙 시트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눈에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한 번 딱 봐갖고 어떻게 딱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좀 여러 번 보시고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시행착오도 몇 번 겪다 보면 좀 친숙한 문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그 하드웨어와 센서를 오딘보드와 센서를 연결하고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여기 보면 이제 가속계하고 자력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수 리뷰를 했는데요. 하드웨어 세팅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요 전에 우리가 했던 자이로스코프하고 어차피 똑같은 SPI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상황은 하드웨어 세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세팅은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보고 복잡해서 좀 잘 못하시면 요 도식화된 요 그림을 보고 서로 파워와 그 다음에 디지털 13, 12, 11, 디지털 6번 6번이 오늘 사용할 가속대에 연결할 센서이고 디지털 5번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컴파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스를 먼저 열어봐야 되니까요. 아니, 소스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파일로 먼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로 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요거 가속대계와 자력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패시를 들어가서 컨트롤 키 누르고 R 눌러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엠베드 컴파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진행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풀 빌드가 아니라 부분 빌드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은 빌드 폴더 안에 빈 파일로 여기에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걸 오딘보드에 직접 다운로드 해보고요. 실제로 그 텀을 이용해서 모니터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졌고요. 바이너리가 이걸 갖다가 엠베드에 직접 연결을 다운로드를 하고요. 네, 다운로드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 번에 성공이 되면 좋은데 자, 텀을 놓으면 커넥트를 하고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실패한 경우인데요. 클릭을 하면 페일 됐죠. 커넥트가 지금 페일 됐고 255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계속 좀 리셋을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이 계속 나오고 계속 실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USB 데이터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는데요. 잘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실패가 계속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리셋을 누르면 이거는 지금 성공을 한 건데 성공을 했죠.
예, 성공을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리셋을 다행히 몇 번 눌러서 몇 번 안 누르고도 이렇게 성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값을 조정을 해보면 값이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속도계 X축, Y축, Z축을 나타내는 속도계 값이고요. 뒤에 있는 요 세 개가 자력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잘 센싱이 되고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센싱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 정도면 좀 굉장히 좀 센싱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리셋을 좀 눌러볼게요. 이렇게 센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요. 예, 조금씩 센싱하는 그 정확도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긴 한데, 예, 그래도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센싱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센싱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유난히 지금은 거의 좀 센싱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드웨어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텀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도를 직접 해본다면 지금 제가 있는 지금 상황보다는 값이 더 정확한 값이 잘 올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